흐흐, 우리 향릉한테 먼저 가보는 게 어때? 응? 종묘잖아.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응? 그건 내가 할 말인 것 같군.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지. 그동안 잘 지내는가? 표정이 전보다 차분해졌군.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시야를 넓히는 건 역시 좋은 일이야. 별 말씀을. 그나저나 또 차 마시며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야? 이 잔을 비우면 일어나려 했지만 했지만? 마침 날이 좋아서 경책산장에 들러 새로 도단한 죽순을 채집하려고 했지. 그쪽 주민들에게 나눠받은 적이 있는데 맛이 좋더군. 에? 새로 도단한 죽순? 일반 죽순은 안 되는 거야? 아하! 알겠다. 종묘의 엘레강스 라이프가 또 시작된 거구나. 종묘는 조예가 깊으니까 새로 난 죽순은 식감이 좋고 맛이 깔끔해서 보통 죽순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말하겠지? 페이머는 총명하군. 날 아주 잘 알아. 명절이 코앞인데 죽순 외에도 당주가 부탁한 물건이 많이 남아있군. 혹시 다른 일정 있나? 모처럼 명절이니까 친구들을 만나려고. 누굴 만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제일 처음 너를 만났네. 그렇다면 어린 순을 넣고 끓인 탕이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해보게. 지방이 없는 살코기와 향긋한 죽순을 약불로 반나절 푹 끓이는 것이.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서 너 대신 죽순 캐러 갈 줄 알고? 응? 어린 순이 맛있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일세. 갔다 오자. 듣고 있다 보니 배고파졌어. 죽순 캐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반드시 죽순탕을 먹고 말 거야.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맛이야. 그럼 부탁하지. 질 좋은 죽순을 발견하면 나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하네.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다만 너무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 해등절 때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도 좋아. 식탁에 오른 죽순은 금상첨화일 뿐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그 의미가 더욱 짙어지지. 종려, 넌 산책 계속해. 우린 먼저 갈게. 조심히 가길. 죽순, 새로 도단한 죽순. 오,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엄청 푸릇푸릇해. 바로 이거야. 히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만 돌아가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들었어? 누가 살려달라고 외쳤어. 저쪽이야. 앞은 잘 보여요? 살에 들리진 않았나요? 살았다. 고마워. 놀래라. 무사하면 됐어. 널 구한 건 이 아이야. 다들 안녕하세요. 전 요요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와, 정말 예의 바른 아이네. 난 페이몬이야. 이쪽은 여행자. 내 이름은 드보르작. 폰타인에서 온 뮤지션이지. 성문을 지나서 리오랑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혀서 길을 잘못 들었지 뭐야. 방금도 폭포를 보느라 발을 헛디뎠어. 이 요요라는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괜찮아요, 드보르작 아저씨. 폭포 때문에 튄 물이 돌길을 미끄럽게 만들어서 이곳에선 걸음을 좀 늦춰야 해요. 또 낯선 곳에 가시게 된다면 난 생각하면서 걷지 않는 게 좋겠어요. 발밑을 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 명심할게.
배가 고프신가요? 괜찮아? 사양하실 필요 없어요. 요요는 현지 사람이니까 다지에서 온 손님들을 돌보는 게 당연하죠. 계속 길을 가려면 힘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 가방에 연꽃파이 많으니까 다 같이 먹어요. 두 사람도 먹어봐. 우와,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네. 내 것까지 있대. 마음껏 먹어. 너무 맛있었어. 또 먹고 싶다. 식욕이 왕성한 건 좋은 일이야. 페이몬이 잘 크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만드는 건데. 봐봐, 좋은 일이라잖아. 리월의 간식이 아저씨 입에도 잘 맞으세요? 단맛이 좀 부족하진 않나요? 아니, 딱 좋아. 고기가 들어있는 몬드에 달빛파이도 먹어봤는데 비슷한 페이스트리 기법이 사용된 이 연꽃파이에서는 또 다른 맛이 느껴지네. 내 고향의 맛은 마지막으로 먹은 게 대체 언제인지. 아저씨도 계속 여행 중인가 보네? 맞아. 나는 무지갯빛 투어의 주최자 중 한 사람이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 있지. 무지갯빛 투어? 무지갯빛 투어는 폰타인의 초대형 뮤직 페스티벌이야. 우리의 목표는 규모를 넓히고 넓혀서 모든 나라에서 한 번씩 음악 축제를 여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꿈이야. 다만 말하자면 길어. 어쨌든 다시 내 얘기로 돌아오자면 나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어. 음악을 알리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목적이 있거든. 에이,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 시간 괜찮겠니? 요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응, 우리도 듣고 싶어. 좋아, 그럼 시작할게. 이건 여행을 하던 내 조상님 이야기야. 한 번은 여행 중 물에 빠지시고 말았는데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그때 매우 아름다운 선율이 들렸다지. 살면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이었다고 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천상의 소리는 조상님의 주의력을 분산시켰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조차 잊게 했지. 정신을 차렸을 때 조상님은 이미 기슭으로 돌아와 있었어. 그리고 근처엔 속세에 속하지 않은 듯한 낯선 여인이 서 있었지. 조상님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곤 아무런 말도 없이 여인은 떠났어. 조상님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뒤를 쫓았지만 분명 10여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거리를 좁힐 수 없었지. 결국 여인의 뒷모습과 자연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하곤 그대로 몸을 돌려 귀향길에 오르셨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 조상님은 악기를 배우셨다고 해. 그리고 시인처럼 노래하고 세상을 떠돌면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셨지. 그렇게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 예술적인 가공이 이루어졌고 그 여인은 어느샌가 선녀가 되어 있었어. 폰타인에선 꽤 유명한 전설이 되어 선녀가 굽어보는 호수란 이름으로 불리지. 숲속에 있는 호숫가에서 뛰어난 음악을 연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녀가 함께 연주해준다더군. 그래,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낭만은 점점 더해졌고 현실성은 사라졌어. 하지만 난 그게 사실이란 걸 알아. 난 과거를 쫓는다는 마음으로 이야기의 근원지를 방문해 그 여인의 후손을 찾고 싶었어. 조상님께서 물에 빠지셨던 장소를 알아내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 나도 알아. 이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는 걸. 오랜 시간 밖을 떠돌다 보니 내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아졌어. 반평생 동안 이루지 못한 염원은 집착이 되어갔지. 반평생이란 시간을 살아보진 못했지만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도. 속이 가득 찬 연꽃파이의 가장 맛있는 한 입을 아껴두고 있었는데 실수로 물에 빠뜨린 것만 같아. 분명 반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야.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 어느 정도 진전은 있거든. 아마 장소는 리얼이었을 거야. 단서를 찾은 거야? 그게 내가 겪은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몬드는 시와 자유의 도시잖아. 바람의 신님이 가을에 몬드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듣자 하니 그분이 음율의 수호신이기도 하더군. 그래서 난 몬드의 성당으로 달려가 기도했지. 바람의 신께서 길을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런데
나오자마자 나뭇잎들이 바람에 실려 성문 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 마음씨 착한 몬드 사람은 바람이 날 리얼로 이끄는 거라 하더군.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바로 그거야. 누군가는 날 믿어줄 줄 알았어. 정말 그럴까요? 이상한 보물사냥단 아저씨들이 경책산장 할머니를 속일 때 쓰는 수법 같은데. 아망제군이 돌아왔습니다. 거맛비와 시주돈을 챙겨주시면 대신 제군께 전해드리고 댁에 평안을 내려달라 하겠습니다. 같은 거요. 유유, 안심해. 우리가 신의 뜻을 읽는 경험이 풍부하거든. 게다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모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감사를 표하려고 좋은 술 사는데 모라를 꽤 많이 쓰긴 했어. 오는 길에 지나온 7 신상에 바쳤지. 이런. 그럼 제가 여러분을 리워랑 옥경대에 있는 가무 언니에게 안내할게요. 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가무 언니랑 가무 언니가 보좌하는 칠성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아저씨가 사기당한 거라면 분명 도움을 줄 거예요. 바람이 가져온 게 확실한 정보고 아저씨도 계속해서 찾길 원하시면 그분들에게 묻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그러면 또 너희들에게 신세해지는 것 같은데. 마침 새로 캔 약초랑 식물을 언니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가는 길이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가물을 못 본 지 좀 됐네. 해등절에 친구를 방문하는 셈 치지 뭐. 그래, 그럼 부탁할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다들 따라오세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길 잘 보고 와야 돼요. 또 내 역할이 줄어버렸어. 그럼 난 분위기 메이커 할게. 리오랑이 지난번에 왔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네. 마치 똑같은 선율이지만 반복해서 연주할 때 더 다양한 색채와 변화가 더해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해등절이니까 아무래도 성대하지. 지금이 리워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구나. 어서 가보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눈에 담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거리야.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웃게 된달까? 꼭 음악이 곁에 있는 것만 같군. 지휘봉을 휘두르고 싶을 정도야.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남십자함대에서 가져온 하이하이, 다들 안녕?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안녕 신영 언니. 소개해줄게. 이쪽은 여행자와 페이몬, 그리고 드보르작 아저씨, 맞지? 다 아는 사람이네? 아하하. 지난번에 리오랑에서 무지갯빛 투어를 홍보할 때 날 상대해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신념이 그중 한 사람이었어. 무지갯빛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몇 번이나 바람을 맞아버렸어.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이런 정말 미안하게 됐군. 지난 몇 해 동안 운이 너무 없어서 재수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거든. 그래서 투어를 개최하지 못했어. 그랬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보니 이런 때 리워랑의 아저씨가 와 계신다는 것은 설마 해등절에 음악 축제를 개최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온 거야. 그럼 해등 음악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음악회를 열려면 많은 일손과 자금이 필요해. 난 리얼의 총무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인제 와서 갑자기 시작하기엔 너무 급작스럽잖아. 우리가 만나러 가려는 리월 칠성이 총무 책임자야. 맞아요.
축하해요. 각청 언니랑 은광 언니 둘 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좋은 기회잖아.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딪혀봐야죠. 그치? 봐요. 여행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저씨도 실패 몇 번에 칼날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요. 참가자들이라면 민간 예술가들과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제 친구 웅근이 리월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거든요. 웅근이 있으면 운한사의 예술가를 섭외해서 곡을 의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영, 넌 안 해? 그럴 리가 있겠어? 무지갯빛 투어 해등절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리면 오프닝 곡은 내가 연주할 거야. 완전 멋져!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마. 하지만 오프닝 순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엄격한 기준으로 작품을 심사할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바라던 바예요. 아, 차차. 그럼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연습해야겠어. 요요, 가는 길에 네 선배를 만나게 되면 나 대신 인사 좀 전해줘. 기억해둘게. 연습 열심히 해, 신영 언니. 파이팅!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요요의 선배라니? 설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향릉 언니야. 언니가 두 사람 이야기 많이 했어. 향릉 언니는 항상 요리 생각만 하느라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혀도 상처를 방치해두거든. 그래서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두 사람도 언니를 돌봐준 적 있지? 정말 고마워. 남십자함대에서 가져온 것. 사부님이다. 사부님이랑 인사 좀 하고 와도 될까? 아이고, 뛰지 말거라. 이 늙은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참. 그야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 요요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너희들이구나. 해등절이라 친구들 보러 왔니? 반만 맞췄어. 우린 드보르작 아저씨를 돕고 있는데 같이 칠성을 만나러 갈 거야. 안녕하세요. 전 폰타인에서 온 뮤지션입니다. 무지갯빛 투어의 주최자이기도 하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부님, 무지갯빛 투어는 엄청 대단한 음악 축제예요. 처음 들어보는구먼. 음악 축제라니 재미있을 것 같구나. 맞아. 평할머니 생각은 어때? 인생 선배이자 리월의 전통 문화를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사람이잖아. 할머니의 의견이 더해지면 방향을 정하기도 더 좋을 거야. 우리가 너무 유행을 쫓는 것 같아? 아니면 다른 걱정되는 점이라도 있어? 그럴 리가 있나. 음악은 역사와 문명의 증거이자 각기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내 시대의 음악은 달라졌겠지만 좋은 건 항상 사람을 끌어들이기 마련이란다. 그러니 꽤 기대되는구나. 아, 저희 외조모를 제외하고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다들 입에 꿀이라도 발랐나. 달콤한 말들만 하는구먼. 요요야, 사람들에게 단 걸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다. 알겠지? 오늘 사부님 기분이 좋으시네요. 농담을 다 하시고. 자,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지? 어서들 가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지. 고마워 평할머니. 나중에 또 만나. 총무부에 해등절 관련 사항을 보고할 때 꼭 강조해주세요. 명절이라고 긴장 풀면 안 된다고요. 네, 가무님.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무 언니.
요요, 이곳엔 무슨 일이니? 며칠 전에 가무 언니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초를 캐왔어. 여기 달콤달콤고 씨앗도 한 보따리 가져왔어. 그리고 말린 청심잎은 차 끓여 마시면 몸에 좋아. 요새 바쁜 거 알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다 또 풀밭에서 잠들어 버릴 거야. 에이, 뭐지? 철든 동생이랑 덜렁이 언니 같잖아. 고마워요. 하지만 페이몬 말이 맞아요. 전 업무 외 부분은 신경을 잘 못 쓰는데 확실히 고쳐야 하는 문제예요. 아, 반가움에 인사하느라 놓쳤네요. 이분은... 내가 소개할게. 왜 그래? 내 말이 너무 빨랐나? 에이, 복잡하긴 하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해 줄게. 어렵겠어요. 왜? 해등절은 중요한 명절인 만큼 시각적으로 화려해야 할 뿐 아니라 리월 주민들의 다양한 취향도 모두 만족시켜야 하죠. 무지갯빛 투어는 리월에서知名도가 낮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행사에 모든 걸 쏟아붓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 맞습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기존에 기획된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무지갯빛 투어 특별 공연을 올해 해등절의 하이라이트로 올리는 거예요. 해등절 당일 밤 음악회 형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하는 거죠. 무대는 항구에 만드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이 기획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서 정리한 다음 가장 관건인 평님과 여행자의 코멘트를 추가하면 분명 칠성도 기획서를 꼼꼼히 검토할 거예요. 드보르작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월항에 올 음악가의 규모와 구체적인 숙식 조건이 어떻게 되죠? 네.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가무가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역시 든든하다니까. 그치? 요요도 그렇게 생각해. 사부님이 그러셨어. 모두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무 언니는 모든 면에서 다 잘해낼 필요 없어. 보살피는 일은 요요가 하면 되니까. 그럼 요요, 나도 보살펴주면 안 돼? 또 배고파졌어. 지금은 가방이 텅 비어버렸어. 대신 페이몬의 취향을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엔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줄게. 연꽃파이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 단 건 다 좋아. 슬라임도.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최고입니다. 더 개선이 가능할 줄은 몰랐군요. 좋습니다. 초안은 이 정도로 하고 이만 정리해야겠군요. 마침 잘 오셨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급한 상황인 만큼 당장 칠성의 기획서를 제출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요, 물건 고마워. 꼭 챙겨 먹을게. 그거 차야, 가무 언니. 잎은 그냥 씹으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요요는 이제 갈게.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다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요요가 미리 해등절 축하드려요. 고맙다, 요요야. 즐거운 해등절 보내렴. 시간 될 때 같이 만난 거 먹자. 안녕, 여행자 페이몬. 안녕하세요, 드보르작 씨. 전 각청입니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어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칠성은 가무의 제안서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리월 칠성을 대표해 드보르작 씨의 준비를 도울 거예요. 잘됐다. 칭찬 고마워. 원래 칠성이 해야 할 일인걸? 우린 그저 일을 진행시킨 것뿐이야.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는 바라던 바니까.
그러니 이렇게 보기 드문 협력 기회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감사합니다, 각청 씨. 실은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지쳐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를 마주할 거라 생각해 희망을 품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다니 정말 꿈만 같군요. 사람들을 전부 불러야겠네요. 대규모 무대를 만들려면 솜씨를 보여야겠어요. 우와, 투지가 불타는데. 안심해도 좋아. 지금부터 내가 잘하는 분야거든. 뮤지션은 음악으로 말하는 법이지. 그건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왜 그래, 가무? 분명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획서 생각만 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찾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 쉽지 않을 거란 건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연과 해등절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선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반신수로서 인간과 신수 기린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저도 소속감을 찾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해봤거든요. 선인, 반신수, 기린의 혈통. 리얼의 선인 이야기는 진짜였군요. 예술적인 가공 따위가 아니라.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선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야. 저run간에 가로막는 건 없지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어쨌든 찾으시는 게 잃어버린 음악이나 리월의 민간 문화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렇군. 상황은 잘 알겠어. 가무, 우리 팀을 나눌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 난 두보르작 씨와 리얼항에서 공연과 관련된 일을 맡을게. 가무, 넌 너의 관계망으로 사람을 찾아줘. 지금도 할 일 많아? 시간 낼 수 있겠어? 잠을 안 자면 이틀이면 충분할 거예요. 잠깐, 잠을 안 자다니? 아무리 신수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하다간 몸이 버티진 못할 거야. 우와, 각청이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 설득력 없다. 누군가를 사흘 만에 만나면 괄목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무리 알아도 일과 휴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건 알아. 그럼 사흘이요. 그래, 네 페이스대로 하면 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조사해 주시겠어요? 선인들뿐만 아니라 리월 주민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으시니까요. 당신이 있다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럼 3일 뒤에 이곳에서 만나요. 아저씨는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들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난 정말. 선인이건 후손이건 불러서 같이 공연해본다고 생각해봐. 분명 엄청 시끌벅적하고 감동적인 일이 될걸? 그럼 다들 기뻐할 거야. 그게 바로 명절이라고. 너희 말이 맞아. 좋아. 그럼 이번 해등절에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보르작 씨는 저랑 같이 공연 장소를 확인하러 가시죠. 우리도 그러고 보니 너희들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 음악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 거? 사실 줄곧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있었어. 공연이 끝나고 너희들의 대답을 다시 들어보고 싶군. 오평성님! 백문? 무슨 일이지? 해등절 전에 불안정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 은광님의 분부대로 외부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운내해 어딘가에서 이상한 선율이 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게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은광님께 보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알겠어. 그럼 내가... 에이, 그래. 각청 너도 바쁘잖아.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 어떤 돌발 사건이라도 우린 문제 없을 거야. 정확히는 얘가. 여행자가 나서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은광님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옥경대로 와서 제게 말해주세요. 은광한테 안부 전해줘. 그럼 부탁할게. 얼른 다녀와. 조심하고. 조심히 다녀오렴. 백문의 말대로라면 이 근처인 것 같아. 선율은커녕 사람 하나 안 보이는데.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런 곳까지 왔나 했는데 너희들이었구나. 왜 소리도 없이 걷는 거야? 놀랐잖아. 괜찮아 보이는데? 그다지 놀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긴 해. 아, 너희들도 그 일로 왔구나. 그럼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어. 따라와. 밖은 내가 다 확인했어. 안전해. 근데 문가에 있는 잡동사니는 깔끔하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 아니, 텅 빈 것 같아. 비싼 물건이 하나도 없어 보여. 창가도 별 문제 없어. 강제로 열렸을 가능성은 없네. 이상해. 나쁜 사람이 침입한 것 같은데 저항한 흔적은 없어.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온 거라면 창문이나 문이 멀쩡한 게 설명이 안 되잖아. 꽤 열심히 조사하던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어? 야란, 네가 증거를 숨긴 건 아니겠지? 내가 왜 굳이 같은 편인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그래, 내가 졌다고. 잘 모르겠어. 너도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확실히 추리하기 쉽진 않지. 사실 나도 우연히 관련 지식을 알고 있어서 실마리를 찾은 것뿐이야. 아주 먼 옛날 리월 외곽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을을 습격하기 전 항상 뿔피리를 불었어. 그 기괴한 음악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약자를 위협하는 일종의 경고였지.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챙길 수 있는 만큼의 재산만 챙겨 나왔지. 결국 산적들은 붙잡혔지만 그때의 공포와 트라우마는 영영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어. 그때 그 선율만 들리면 사람들은 또다시 산적이 온 줄 알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는 거야.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거지. 그랬구나. 피해자들이 겁은 좀 많을지라도 위험에 빠질 일은 없겠어. 관건은 이 모방범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인데 평소라면 가능했겠지만 오늘은 안 먹혀. 주변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듯이 범인은 선율을 이용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데도 도 같았어. 진흙을 피해간 건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야. 고수에게 들킬 것을 염두에 둔 건지 원소에 힘이 깃든 물건도 지니지 않았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추적 전문가야. 이 정도 꼼수는 우습지. 그럼 야란만 따라가면 될 것 같네. 잘 따라와. 안전한 도주를 원했으니 풀숲이 비교적 우거지지만 관목이 꺾이거나 나뭇가지를 밟지 않을 루트를 선택했을 거야. 봐, 이쪽이야. 희미하지만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있어. 무거운 게 풀이를 지나간 자국이야. 우리가 제대로 쫓고 있다는 증거지. 금방 따라갈게요. 상대의 속도가 빨라졌어. 무거운 짐과 함께 이동할 땐 갈수록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기 마련인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걸 거야.
거점에 거의 다 왔다던가. 보인다! 보물사냥단 텐트야! 왜 또 보물사냥단이냐고! 곧 해등절인데 얌전히 좀 있지! 가자. 다 쓸어버리자고. 이봐, 누구냐? 어디서 온 녀석들이지? 현행범이군. 자, 솔직히 말해.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걸? 아니, 뭔 헛소리야? 내가 쫄 것 같아? 그러는 게 좋을 텐데. 살려주세요! 좀 늦었네. 하마터면 멈추지 못할 뻔했어. 잘못했어요. 제가 나빴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빨리 말해. 기회는 단 한 번. 내가 캐묻게 만들지 마. 그랬다간 예, 그럼요. 다 말할게요. 그게 곧 명절이잖아요. 저도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좀 사고 싶었어요. 제가 보물 사냥단이긴 하지만 도둑질이라던가 그런 데는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강도질이라니 절대 못합니다. 어쭈, 뻔뻔하게 불쌍한 척을 해? 아니요, 진짜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일이 떠올랐어요. 산적들이 뿔피리를 불면 할머니께서 우리를 데리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그 멜로디를 떠올렸어요. 처음에 시험삼아 해보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도망갈 줄이야. 거저 굴러온 기회를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 물건들은 그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합의를 봐서 감옥에서 해등절 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건가? 네, 맞습니다. 머리 좀 썼네. 하지만 처음에 기회를 줬는데도 넌 잡지 않았지. 같이 좀 가줘야겠군, 도둑씨. 물건을 되돌려놓고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과시킨 다음 총무부로 보낼 거야. 너도 한때는 피해자였으니 그때의 공포를 알고 있겠지. 탐욕이 두려움보다 중요했던 건가?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멜로디를 기억해낼 정도의 재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자, 여기까지. 이제 시간도 많으니 천천히 반성하라고. 마무리는 내가 할게. 이만 헤어지자. 왜 그래? 너희들이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모르니 만일을 위해 아무한테도 내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조사와 범인 검거는 너희가 많이 도와줬으니 너희들의 공이 맞겠지. 이걸 받아주면 좋겠네. 그럼 안녕. 즐거운 해등절 보내. 야란의 이철이는 확실하니 믿고 맡겨도 되겠어. 짜잔! 돌발 사건 이상한 선율 클리어! 그나저나 아까 그 보물사냥단한테 그 선율 연주해달라고 할걸. 못 들어서 좀 아쉽네. 그치 너도 궁금할 줄 알았어. 드보르작 아저씨랑 말할 때는 음악이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평소에 우리가 듣는 멜로디가 그렇잖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은 기억을 깨우고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근데 음악으로 이런 짓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런가? 일리 있어.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는걸. 아, 맞다. 일도 해결했으니 리어랑으로 돌아가자. 백문과 돌발 사건의 보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 백문, 우리 왔어. 다 잘 마무리됐다고. 고생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광님께서 두 분이 오시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 오래간만이네. 아이, 우리 사이에 새삼스럽게
게 뭘. 은강은 해등절 일로 바쁘지? 우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예의를 안 차리면 안 되지.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잠깐 숨 좀 돌릴 겸. 근데 네 말이 맞아. 자잘한 일들을 제외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큰 공연이 대기 중이지. 공연이 끝난 후에는 무지갯빛 투어 관계자들과 이후의 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돼. 자금을 얼마씩 낼지도 협의해야 하고. 일은 낼 끝이 없다니까. 벌써 미래 계획까지 짜는 거야? 그럼 일단 눈앞의 일들을 얘기해 볼까? 혹시 오는 길에 항구에 장식된 명소등 봤어? 기러기 모양의 그거? 어떤 선인을 모델로 한 거야? 명예서화 진군. 이 이름 기억해? 자유롭고 솔직하고 상당히 너그러운 성격을 지닌 선인이었다지. 성대한 해등절을 맞아 영웅의 영혼이 돌아오길 기도하리. 흐르는 물을 따라 음악이 사방으로 울려 퍼진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들도 이 시대의 선의를 마음에 들어 하시려나? 분명 좋아할 거야. 은광이 말한 것처럼 선인이나 영웅들은 너그러우니까 신물물도 잘 받아들일 게 분명해. 그럼 좋겠네. 가무와 함께 선녀의 후손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 도중에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들려줘. 이런 재미있는 주제는 놓칠 수 없지. 슬슬 가물을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가무, 너 괜찮아? 졸고 있던데 간밤에 못 쉰 거야? 아, 전 괜찮아요. 그보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돌아가서 페이몬이 전해준 이야기를 분석해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과 음악 연주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자는 인간도 선인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음악은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 잊게 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기슭으로 돌아오게 했죠. 평범한 사람은 음악에 담긴 설력을 느끼지 못하니 자신을 감싸던 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애매한 묘사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면 분명 선인이 나선 거예요. 폰타인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연히 들어맞은 건가? 그나저나 그쪽에선 선녀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려나 좀 궁금하네. 가무랑 똑같네. 아주 조금은 근거 있는 상상이야. 말하다 보니 궁금해졌어. 지금 당장 가무가 사람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저 말인가요?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나무 뒤에 숨어서 상태를 관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탈한 걸 확인하고 나서 도망갈 거예요. 알겠다. 가무는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아, 아니에요. 설명하기 복잡하니까요. 타인의 호의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선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걸까? 그래서 말없이 떠나버린 거지. 보자. 이 몸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겸사겸사 한 것이니 아무 말도 말거라. 작은 인간 주제에 이 몸의 연주를 방해할 뻔했구나. 조금 류은진 군 같았어요. 제 기억상 류은진 군은 악기를 잘 다루진 못하세요.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출발할까요? 오장산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진군께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전 리월항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선인들과의 교리가 많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일을 가장 잘 하실 거예요. 좋아. 미운 차풍 진군이랑은 구면이니까 또 먹을 걸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명절 선물은 제가 준비해뒀어요. 단지... 진구는 평소에 홀로 기관수를 연구하시느라 혼자인 게 익숙하신데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아니에요. 드보르작 씨를 돕기로 약속했으니 계약을 맺은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야죠. 그럼 류은진 군의 거처로 함께 가요. 가무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네. 페이몬도 이해해. 이렇게 하자. 올해에도 류은 차풍진군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화제를 돌리는 거야. 어디 갔지? 가무 같이 가. 너무 힘들어. 조금 쉬는 건 어때? 류은진 군이 거처에 안 계세요. 호탕 친 거야? 진구는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어 명절엔 항상 선인들이 문안을 오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진구는 돌발 상황이 익숙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선인의 거처를 들러봐야겠네요. 또 가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 선인을 찾는 거야. 그렇지? 지금 당장 음악 같은 건 들리지 않지만 그 선인은 착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선인이 나타나지 않겠어? 페이몬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진짜 꼬르르르륵 빠져버릴 거라고. 히히, 한번 믿어보라고. 저쪽 물이 깊어 보이네. 자, 정중앙으로 이동.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누가 물에 빠졌어. 착한 선임님, 제발 구해줘. 무슨 일이지? 괜찮아? 신학, 항마 대성. 아무 말이나 해봐. 설마 내가 해명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어쩔 수 없네. 우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는 선인을 찾고 있어. 근데 선인들이 선계에만 있으란 법도 없고 가봤자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가 찾는 선인은 여자일 거야. 난 선인이 아니야. 여행자와 페이몬도 알고 있을 텐데. 응, 맞아. 판단 미스야. 이렇게 상황이 어색해질 줄 알았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으면 됐어. 내가 알기로 야차 중에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 다음부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항마대성은 여전히 바람처럼 왔다 가는구나. 그러게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어요. 요즘 수행은 잘 돼가요? 해등절 때 다른 계획 없으면 같이 리워랑에 돌아가는 건 어때요? 원래 올해는 스승님과 보낼 생각이었지만 참, 류은진 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이요. 아침 일찍부터 호로산 쪽으로 가셨어요. 선법으로 냄비 같은 장치를 감싸서 가시던데 리수 첩산 진군께 주시려는 건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타이밍이 엇갈린 거였군요.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전 선물을 두고 올게요. 네, 부탁할게요. 어쩐지 신학이랑 가무 사이가 훨씬 돈독해진 것 같은데? 스승님과 수행하는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늘 리워랑에서 인간의 생활에 적응 중이거든. 거기서 머물 곳과 일할 곳을 다 가무가 구해줬어. 주변 사람을 따라서 가무 선배나 가무 언니라고 불렀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따라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좀 어려워. 그렇구나. 기억해둘게. 그나저나 스승님을 만나러 온 건 찾고 있다는 그 선인 때문인 거야? 맞아. 참, 산에서 수행하면서 무슨 음악 같은 거 못 들었어? 음악이 뭐지?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소리인데, 막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다 처리하고 왔어요. 진군이 쪽지를 확인하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아주 편리한데? 방금 말한 음악이란 게 그런 거라면 매일 듣고 있어. 날 따라와. 진짜? 그럼 빨리 가보자! 도착했어. 평소에 난 여기서 음악을 들으며 수련하곤 해. 망했다. 나 귀가 먹었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편안해지는 소리를 찾는다며. 그러니까 그때 말을 다 못하긴 했는데, 에이,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우리가 찾는 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내는 선율 같은 거야.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 내가 애냐? 흥! 내가 동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킨다고 다 해줄 순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안 부르냐고.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 이건 전에 운근이 불렀던 희곡이잖아. 이런 선율을 음악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소등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져. 그때처럼 모두와 군옥각에서 먹고 마시는 기분이야. 운근의 공연을 볼 때 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술이 그 열기를 더해줬지. 오늘 네 노래를 들을 때도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게 음악의 힘이란 거구나. 그때 느낀 게 많았구나. 확실히 음악은 많은 걸 떠올리게 해. 우리의 빛나는 시간을 농축한 느낌이랄까. 가모는 어때? 인상 깊었던 선율이 있어? 글쎄요. 전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주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리월 민요를 빼고 떠오르는 거라면 부둣가 선원들의 노랫소리와 점포 앞 상인들의 호객소리, 거리 악사들의 노랫소리 정도랄까요? 네, 그렇죠. 예전엔 그런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랑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에게 전 사람이 아닌 존재이니 사람들의 예술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제가 스스로 만든 속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 따뜻한 온정 같은 것들이었죠. 저마다 출신과 사연이 다르더라도 이 도시에서 겪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 같았으니까요. 맞아. 가무도 빨리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어. 봐봐. 벌써 각청이랑 신학이라는 친구가 생겼잖아? 응, 그렇지. 선배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젠 나도 친구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 사이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 모두 감사해요.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각청하고 같이 놀러와요. 다양한 꽃을 심어놨으니 분명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우린 친구잖아요. 심고 키우는 방법 모두 가무한테 배운 거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상용은 빼놓을 테니 남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미리 감사드릴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보다는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꽃 먹기라니. 역시 선조의 제자들답네. 누가 감히 나를 선명으로 부르지 않고 선조라 부른 것인가? 스승님, 오셨군요. 나타났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 선조야! 저분도 아니고 저거라니. 하, 오랜만에 봤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군. 됐다. 말을 말지. 가무가 남긴 메시지는 잘 받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짐작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날 따라오겠는가? 전 오늘 해야 할 수련이 있어서 여기서 헤어질게요. 나중에 거처에서 보자꾸나. 간만에 축제이니 마음껏 요리를 즐기고 오거라. 소등을 날리고 싶으면 언제든 와요. 고마워요. 다들 즐거운 해등절 보내세요. 귀리평원이잖아. 우릴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가무라면 귀종이란 이름을 들어봤겠지. 너희는 어떤가? 귀종은 흙에 마신 하겐투스의 이름이다. 활발하고 발명을 좋아하는 시끌벅적한 녀석이었지. 한때 이곳은 번화한 시가지였고 귀종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 커다란 돌탁자에 둘러앉게 했지. 명예서하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모은 보물을 탁자에 올려놓는 녀석이었고 평소엔 온화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얘기를 하면 어찌나 자랑질이던지. 기억나! 말로만 듣던 그 명예서하 진군이었구나. 녀석도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적수였다. 녀석 얘기를 하니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군. 녀석이 보물을 하나 꺼내면 다들 앞다퉈 평가를 냈지. 나와 귀종은 지기 싫어서 기관작품을 꺼내 올렸고 선인이란 다들 능력 있는 존재다 보니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래서 나와 명예서하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녀석의 보물이란 건 다 찾아낸 것이지 않나. 나처럼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진군, 흥분하지 마세요. 주제에서 벗어났군. 아무튼 그럴 때마다 귀종은 꼭 껴들어서 몇 마디 거들곤 했다. 대부분은 허튼 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했길래? 아주 다양했지. 다들 싸우지 마. 어차피 나보다 못났잖아 라든가. 저 둘이 다 싸우고 나면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자라든가. 그런데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지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쁘더군. 나한테 선조라거나 그 여자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지.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아무튼 우리가 한창 토론에 열중하고 있으면 조왕신 마르코시우스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오곤 했다. 조왕신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나. 그렇게 논쟁은 자연히 멈추고 잔이 오가기 시작했지. 그때 난 제군이 가져오신 잔이 너무 네모나서 못 쓰겠다고 불평했었는데 너희는 네모난 잔이 편하다고 생각하나? 내 말이 제군도 가끔은 뭘 하나씩 놓치신단 말이지. 조왕신의 요리야 나무랄 곳이 없고 귀종은 또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서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하니 성격이 모난 늙은 녀석들이 모여도 같이 밥만 먹으면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높은 곳에서 좋은 술과 함께 일출일모를 보다 보면 결국 연애도 끝이 났지만 가진 낭시 진구는 늘 귀종과 함께 남아 꽃을 보다가 갔는데
그때는 도처에 퍼진 유리백합이 바다를 이뤘었지. 가진 낭시 진군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할머니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아니, 잠깐.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선녀 찾던 거 아니었어? 아니면 선녀가 바로 귀종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선녀는 벌써... 이 폐허를 보면 옛일이 떠오를까봐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거늘. 네 녀석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덕에 슬플 겨를조차 없구나. 됐다.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과거 나는 귀종과 기관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가 없었지. 그리하여 가장 공정하신 아망제군을 초대해 두 기관의 고하를 평가해주길 요청했느니라. 하지만 제군께선 귀종의 예호기관이 더 뛰어나다 하시더군.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귀종의 기관술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귀종과 가진 낭시 진군의 이야기는 어느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귀종은 기관술이 인간의 작곡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간단한 창작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가진 낭시는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이니 그 감성을 결코 기관장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지. 둘의 논쟁이 그치지 않아 난 제군을 모셔왔고, 제군은 그걸 의전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셨지. 그 후 그 둘은 종종 산에 모여 음악과 기관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일어난 마신 전쟁 때문에 귀리평원이 전화에 휩싸여 버렸지.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고, 나와 가진이 도착했을 때 폐허 속에는 옛 친구의 유해만이 남아 있었다네. 그 후 가진 낭시는 제군께 척진령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 역시 그리운 옛 친구의 뜻을 따라 귀종기를 조금 더 손봤지. 소등이 걸리고 내려지고 사람이 모이고 흩어졌다네. 무얼 보고 있나? 귀리평원인가? 산수를 보고 있었어. 인간이 등불처럼 사라지듯 선인 역시 그러하네. 언젠간 우리도 먼지가 되어 속세로 돌아가겠지. 난 냉담한 성격에 감정을 숨기곤 하지. 귀종과 교류한 것도 기관술로 인한 것이었을 뿐 원래 친구도 잘 사귀지 않아. 그치만 친구도 많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게 꼭 내 진짜 성정인 건 아니니라. 난 그저 활발한 내향적 성격인 것뿐이다. 난 가진낭 씨와 다르니까. 가진낭 씨는 씩씩하면서도 섬세했고 말도 잘했지. 귀종과의 우위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을 테고, 둘은 수차례 작곡으로 자웅을 겨뤘느니라. 그 척진령은 귀종의 야심작이었지. 편곡도 되고 연주도 가능했으니. 이상하네. 척진령은 평할머니가 오랜 친구한테 졸라서 받아온 거랬는데, 할머니가 젊었을 땐 예쁜 물건을 좋아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했고. 가진낭 씨가 예쁜 걸 좋아해? 하, 됐다고 해라. 이 방울엔 슬픈 이야기가 얽혀있고 당시 시기도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걸 테지. 그리고 오랜 친구라 할 만한 게 또 누가 있겠나?
당시 가진 낭씨는 종려라는 자가 방울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단번에 그가 제군인 걸 알았지. 또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 것도 알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니 서로 간에 어떤 일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야.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야? 대단하군. 덕분에 또 얘기가 새버렸구나. 어디까지 했더라? 아, 생각났군. 척진령은 기관술로 움직이기에 반주용으로 아주 적합하지. 송신의뢰에서도 여러 번 그 가치를 발휘했고, 후에 가진낭 씨가 방울을 찾아간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었다네. 매번 그 방울로 울리는 곡들은 언제나 귀중의 곡이었으니까. 음악에 관한 관념이 달라 부딪혔던 둘이 귀종의 죽음 이후 추억을 쫓는 가진낭 씨의 금에서 하나의 선율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진낭 씨도 원래 술과 노래가 있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귀종이 떠난 후 늘 홀로 산 정상에 앉아 금을 타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슬퍼하기도 했고 후련해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지. 몇 년이 지났을까. 가진낭 씨는 마침내 만족할 만한 곡을 써냈고 구름에 그 곡을 흘려보내며 자축했단다. 나도 들어본 건 한 번뿐이지만 아마 너희가 말한 폰타인 사람의 조상도 그 시기에 물에 빠졌다가 가진낭 씨에게 구해진 거겠지. 그치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곡을 왜 한 번만 연주한 거야? 나도 그것이 무척 궁금해 참지 못하고 물어봤었다. 그렇게 어렵게 써낸 곡을 왜 연주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혀는 끊기지 않았으나 지음은 떠났으니 륜, 난 이 곡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하는 걸까? 병할머니. 전 어릴 때 진군께 보살핌을 받았고 마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리월항에 남아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죠. 귀종님을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귀종은 식견이 넓은 녀석이었는데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 운의 성게에 다 쓰지 못한 원고에는 그리움만 남았지. 너희가 찾는다는 그 선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과거는 모래 속에 묻어뒀을 게야. 이제 그 사람을 구한 선녀가 가진낭씨 진군이란 걸 알았을 테니 이 이야기를 하러 갈 텐가. 그분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 나나 가진낭씨에게나 떠난 친구의 일은 딱히 말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니까.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진군의 추측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리월항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도시도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평님도 분명 그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고요. 숲속에선 선녀가 한 명 줄었지만 속세에는 인생의 선배가 한 명 는 셈이죠. 잃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있기도 해요. 평님은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토론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음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삶은 계속돼야만 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해등절에 음악축제 코너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평할머니한테 물어봤는걸? 아예 같이 참가하자고 해야겠어. 혹시 연주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참머리가 잘 돌아가는 녀석들이구나. 그럼 진군도 같이 가시겠어요? 평님과 만난 지도 오래시고 리월항도 해등절 기간엔 분위기가 참신할 테니까요. 해등절에 참신할 게 뭐가 있나?
가진과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거늘.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루하루 모두 다른 날이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요. 좋다. 이번에 가져온 간식이 괜찮긴 했지. 알겠다. 그럼 난 먼저 가 있으마. 다른 녀석들이 몰래 성에서 놀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저희도 빨리 리워랑으로 돌아가죠. 진군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귀리 평원, 귀리 집. 만약 정성을 다해 심고 기르면 언젠가 귀리 평원에도 다시 유리백합이 만개하게 될까요? 아까 칭찬한 걸 물러야겠군. 이리도 순진해서야. 진군, 지금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안 와서 돌아와 본 것뿐이다. 이제 정말 가보마. 리온 자풍 진군! 제법 걸음이 빠르구나. 나와 비슷하게 당도하다니. 이 늙은이를 보러 이리들 와주다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선주 언니, 아직 얘기 안 했어? 무얼 말이냐?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 그래도 평할머니랑 알고 지낸 지 제일 오래됐잖아. 가진, 아니, 이젠 평이라고 불러야겠지. 륜, 오늘은 어쩐 일로 말의 예의를 다 차리는가? 그건 마침 해등절이고 성안 분위기도 좋고 바람에 꽃향이 나기도 하니. 가무, 네가 말하거라. 알겠어요. 시작은 드보르작 씨의 조상님을 구해주었다는 선인을 찾는 거였어요. 류온진 군께서 알려주셨어요. 음악을 연주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게 당신이라고요. 어디 보자.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래된 일인데 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만. 게다가 수명이 짧은 인간이 과거를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을 줄이야. 또 그 녀석 말이 맞아버렸어. 그 녀석? 우리는 녀석을 귀종이라 불렀지. 류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 얘기했나 보구나.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니다. 괜찮아. 해등절은 바로 이런 리월의 영웅을 기리는 날이니까. 이 장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귀종은 영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지. 그래서 귀종이 뭐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 인간은 나약한 생명체이고 자신은 지혜로우니 인간을 지키고 싶다고 말이야. 하지만 인간과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일었단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또 재능과 노력이 어쩜 그리 빛나는지 모르겠다며 감탄하곤 했어. 인간의 잠재력을 얕봐선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조금만 인도해주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했지. 그때가 되면 실력의 고하를 나누기 어려워 서로 배우고 모범이 되는 사이가 될 거라고도 했단다. 언제나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 기관술로 날 이긴 것도 절반은 번지르르한 말솜씨 덕분이었으니. 아, 그러고 보니 륜, 그 기간 분재 기억하는가? 둘이서 나한테 줬던 선물 말이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나와 귀종이 그걸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기술의 정수가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귀종과 나는 풀과 꽃이 한데 모인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했었어. 마치 지금 눈앞에 리월처럼 말이야. 평할머니가 감상에 젖은 것 같아. 에휴, 우리 중에 귀종이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아직이 있었다면 온갖 이유를 찾아 류운과 작품 대결을 벌였겠지. 리워랑은 명절마다 음악 소리가 가득했으니 분명 너와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몇 마디 평을 남겼겠지. 평할머니가 연주한 선율은 어떤 거였어? 그리고 평할머니는 음악을 잘하니까 같이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건 어때? 바로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흥을 깨려는 건 아니다만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해서 손이 다 굳어버렸단다.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귀종이 떠오르거든. 내가 편곡한 선율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땐 현을 울리면 금방이라도 돌아와 도리자에 앉아서 나와 수다를 떨 것만 같더구나. 이소도 전도 명예서화도 모두 예전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음악 소리가 맴돌면 모든 게 그때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 과거를 놓지 못하시는 거군요. 완전히 놓았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겠지. 하지만 얼마나 슬프냐고 묻는다면 슬픔의 한편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알게 됐단다. 속세에서는 영원히 슬프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더구나. 내 분재를 보렴. 얼마나 아름답니? 마음에 솔직해져야 슬픔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지.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갔구나. 아무튼 젊은이들의 무대에 이 늙은이는 끼지 않으련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머니! 우와! 사람이 많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연비가 놀랐구나. 아무 일 없어. 그저 날 보러 온 거란다. 좋은 일이었구나. 잘 됐네요. 그럼 저도 온 김에 모두에게 안부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해등절 되세요. 아, 갑자기 떠올랐는데, 월해정일로 연비 씨와 하려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기회가 없었는데. 드보르작 씨 일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데요, 가무 선배? 가무도 참 거짓말을 못해. 나한테서 대화의 기술을 반도 못 배워갔단 말이지. 안타깝군. 안타까워. 류은 자네도 간만이니 좀 앉았다 가게. 차를 내올 테니 대화나 나누자고.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 다음에 그 폰타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다오.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이야. 맡겨만져, 평할머니. 그래,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그 음악은 나중에 준비가 되면 들려주도록 하마.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다시 금을 타는 소리가 울리면 그 녀석도 리워랑의 모래들처럼 번화한 이곳을 보며 어디에선가 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우린 가서 소식을 드보르작한테 전할게.
드보르자! 각청도 있네. 해등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안녕. 일은 잘 돼가니? 아주 순조로워. 아저씨가 알아봐 달라던 사람도 찾았어. 정말이니? 내 조상님이 들었다던 선율이 친구를 그리워하던 선인님이 연주한 거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나 보군. 역시 음악가라 그런가? 반응이 남다른데. 하지만 믿기 어렵네. 한때 선녀였던 분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니.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전해지는 바로는 리월 선인 대부분은 나이를 안 먹는데 가진 낭시진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평할머니도 본인이 늙어지고 싶어서 늙은 걸 거야. 평할머니의 지혜는 마치 횃불과 같아. 어떤 외형을 선택하셨든 그 슬기로움은 변하지 않지. 역시 말로는 각청을 따라갈 수가 없네. 아무튼 나도 그런 뜻이었어.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물론 일단 음악회부터 끝내고 지금 이 마음과 최고의 컨디션을 모두 이번 공연에 쏟아부을 거야. 아참! 평할머니가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해달래. 분명 항상 있던 곳에서 이번 공연을 들어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아, 이런,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래. 안 돼. 리허설을 다시 해야겠군. 먼저 실례할게. 드보르작! 으이, 빨리도 가네.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음악이 사람한테 갖는 의미에 대해 이번에 다녀오면서 얻은 게 좀 있는 것 같지? 새로 느낀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음악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동하다가 때로는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도 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기억을 그리움과 연결해주지. 대략 이 정도랄까? 다양한 일이 있었나 보네. 뭐 이따 가무가 얘기해주겠지. 각청 넌 계속 일하려고? 마무리 작업이 남았거든. 별로 힘든 일은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지. 너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그럼 필요한 일은 다 끝낸 것 같네. 가만히 있자. 뭔가를 까먹은 것 같은데 뭐더라? 뭐였지? 새로 도단한 죽순! 종료가 급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괜찮겠지? 에이, 늦었어도 우리 잘못. 아무튼 일단 왕생당으로 가보자. 요 따라 따따 따따 따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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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어라? 귀한 손님이 오셨네? 날 만나러 온 거야? 아니, 무슨 대낮부터 왕생당 입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 못 본 사이에 담력이 많이 줄어들었네. 대산임수의 너른 지형, 거기에 보이지 않는 관중까지 힘을 실어주니 이만한 리허설 장소가 또 있겠어? 보이지 않는 관중이라고? 하여튼 호당주의 저런 말투에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니까. 처음엔 신념도 많이 놀랐잖아요. 꼭 커다란 개구리를 본 것처럼요. 에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왜 그래? 당최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선. 응? 이 친절한 당주님이 다 설명해줄게. 무지갯빛 투어에서 예술가를 모집한다는데 이 골목 속 어둠의 시인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 이 당주가 묵을 뿌려
신념이 키를 잡고 은근히 술을 놓으니 이 공연의 시작에 가장 성대한 불길을 피워내리라. 진명나는구나. 순간 나도 홀려버렸네. 근데 너희들 이러는 거 안전 문제는 없는 거야? 그건 걱정 마. 나도 나름 무대 경험이 있고 어떤 화력을 사용할지도 옥형성과 상의를 마쳤으니까. 신념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종려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나겠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산으로 가셨어. 종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쉬워요. 신념의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관중이니까요. 그러게? 애초에 날 여기에 초대한 장본인인데 말이야. 근데 진짜 여기서 리허설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러게, 내가 왕생당이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 다들 자주 들러줘. 그건 맞는 말이에요. 호두는 늘 모두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전해주니까요. 그래, 엄청난 놀라움이지. 참, 신념, 아까 그 가사에 피드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응? 얼마든지. 참, 여행자랑 페이몬, 그 산은 호로산이니까 헷갈리지 마. 정려 씨를 만나면 말 좀 전해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때 너희들도 같이 와. 당주인 내가 준비한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아, 보인다! 선록이랑 선조 2호야! 오, 이거 익숙한 얼굴이군. 리워랑 쪽에서 오는 모양인데 성 안은 요즘 어떤가? 아주 좋지. 궁금하면 직접 한번 가봐. 소월은 요즘 천영산에 자주 들리니 리워랑의 풍광이야 벌써 여러 번 봤겠지. 종려,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얘기했던 죽순을 구해왔거든. 제때 와줬군. 제대로 된 죽순 수프는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하지만 선인의 장치라면 얘기가 다르지. 설마 저 장치가... 류은의 요리기계 장치야. 잠깐 빌려왔지. 아예 그냥 밥솥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뭐 장치 제작자의 마음이 담겼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름을 멋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 이번에도 견문을 넓혔을 것 같군. 그럼 됐어. 옛일이 그립다고 지금을 슬퍼할 필요는 없지. 산다는 건 인연을 쌓는 것이니까. 죽순 수프가 다 되면 자네들도 와서 함께 들게. 참, 종려, 호두가 말 좀 전해달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말라고 말이야. 공연이라면 역시 해등절의 음악 공연이겠지? 연애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우리도 초대되긴 했지만. 난 지금 선인들과 모임 중이니 공연의 축사는 너희가 대신 전해주면 되겠지. 연회는 당주가 그리 말하니 객경으로서 거절하기 어렵겠군. 히히, 그럼 그때 보는 거다. 그러지. 제군, 죽순 수프가 다 되었어. 아, 지금 바로 가겠네. 색과 향 모두 훌륭하군. 장치의 기회가 제법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자네들도 그냥 가지 말고 좀 가져가시게.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무지갯빛 투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호두가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불타는 복숭아 가지! 나는 우주 유일의 신
왕생당의 당주 두려움 따윈 없어 I say ho, you say do, yeah 세상에 있지 내 소나기의 정치 이건 마치 승리를 위한 잔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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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내일 다들 시간 있어?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가볍게 한번 모이는 게 어때? 내가 대접할게. 정권님이 지갑을 꺼내신다는데 나야 즐기면 그만이지. 사부님 들어보세요 오는 해도 좋은 해였으면 좋겠구려. 그럴 테지. 스승님 저 소등을 겨우 소등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걸 만들어줄 테니 가서 모두에게 자랑하고 오거라.